자, 오늘로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서 정말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셈인데요. 이 요동치는 표심, 정말 표심 요동치고 있다는 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부동층이 과거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층 잡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이 접전이 치열한데요. 자, 신뢰사탕탕 각 후보 캠프의 관계자 5분과 함께 지금 요동치는 대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최민희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시죠. 정준길 대변인이십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 선대위의 김철근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선대위의 조혜진 전략기획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선대위의 박원석 공보단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게 말이에요.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최 의원님, 문재인 후보는 지금 리스크 관리 모드, 이 관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추격 모드로 가고 있고요. 홍준표, 심상정 두 후보는 지금 굉장히 상승 모드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유승민 후보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강 2중 구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먼저 최민희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의 수치로 보면 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분입니다. 어머나. 예. 네. 다시 할까요? 그냥 하세요. 예.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의미도 정확하게 국민과 함께 짚으면서 가야 되고, 예. 그리고 또 1위 후보로서 또 많은 공격에 방어도 해야 되고 좀 이런 처지이고요. 다만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그 뭐 때로 10%, 15%, 20% 나는 수치가 전부 격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들이 다 보수 쪽의 응답층의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진보나 중도 네. 측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자만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수 중에 응답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원래 1번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는 1강 2중 뭐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양강 1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양강 일중 이야. 네. 양강은 그러니까 문재인 당연하죠. 후보, 홍준표 후보. 그럼요. 당연하시다고 네. 말씀하시네. 문재인 후보 측은 지금 리스크 관리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적폐 청산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아마 부메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의 발언, 전 총리의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오만한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떨어지는 지지율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그 공동정부 참 공허한 얘기고요. 아마 그 떨어지는 그 지지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보수패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예. 너무나도 당연하게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걸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허위 여론조사 관계로 네. 선관위에서 5명이 홍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고발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민심과 여론조사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민심이 이긴다 이 말씀드리고요. 뭐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불균형, 모집단의 불균형이나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난 4.13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안 맞았어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였다면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고 180석이 돼야 될 텐데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왔고. 저는 맞췄어요. 예. 그리고 2010년도 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거의 15에서 20% 정도 예. 여론조사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2%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하고 트럼프, 힐러리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는데 예.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간이 그래서 다 이제 됐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드립니다. 빅데이터 상황으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희진 의원님.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 이외에 나머지 예. 유권자들이 이제 뭉쳐서 계속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예. 달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서 바톤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한 바퀴에 바톤을 받는 사람이 최종 주자인데 저희는 이제 그게 유승민 후보가 최종 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TV 토론이 누적되면서 그 결과에 유승민 후보에서 인상적인 그 TV 토론 그리고 준비된 정책과 비전, 국정 운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예. 것 때문에 현장에서 분위기가 벌써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남은 일주일, 8일, 7, 8일 사이에 여론 변동성이 또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승민 후보가 말했지만 충격적 그런 반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 뭐 구도에 대한 동상이몽이 굉장히 큰데요. 네.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거의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고요. 그래서 1강 2중, 뭐 양강 1중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조만간 1강 3중 체제로 돌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곧 이제 발표될 여론조사에 두 자릿수 지지율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선이 불과 며칠 사이에도 한 10% 정도의 지지율 변동이 오가는 그런 굉장히 평소의 대선과는 다른 맞아요.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세 현장에서 예. 느끼는 민심은 더 뜨겁고요. 예. 지금까지 대선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문재인 후보 대항마 찾기였습니다. 예. 여기저기 민심이 다 두들겨 봤는데 여전히 그 대항마를 못 찾았는데 예. 유독 지금 민심이 찾아보지 않은 즉 예. 문재인 후보의 왼쪽에 있는 아직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 바로 심상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만간 시간 다 됐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것이 촛불 민심에 예. 부합하는 자, 그런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수요일부터 여론조사는 계속하지만 공표는 안 돼요. 이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이 시기에 블랙아웃 되는 이 시기에 이게 가짜 뉴스도 엄청 돌아다닐 거고 뭐 온갖 자 블랙아웃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 누구한테도 유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블랙아웃 상황이 제도적으로 이제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를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가치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지율 15% 하시겠다고 하셔서 되게 긴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특별히 청년층 소구력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이제 저희도 청년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다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걸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진보 지지층 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조사 기호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적인- 지금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여론조사 수치를 조사 기호 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그 심상정 후보가 약진하시고요. 2004년에 그 진보 개혁 진영이 예. 160석 얻을 때도 예. 역시 같이 시간이 다 약진했다는 점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예, 정준기 대변인.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아마 5월 2일까지 여론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그 홍준표 후보가 2등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 정지입니다. 그것도 조사 기호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특정 예상을 기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개인적인 받아들일 의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론조사를 말씀하실 땐 조사 개호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시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저희가 2등 정도로 나올 걸로 보이고 안 후보를 좀 여유 있게 이기면서 문 후보랑은 10% 내외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시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역전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요. 걱정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눈치채고 대응을 잘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김철기 대변인. 우선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여론조사의 그 힘으로 민심이 왜곡되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1등 후보가 유리한 고지가 이익되는 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12월 20일 대선이 아니고 5월 9일 대선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얘기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아하. 예. 예. 뭐 또 문제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니, 1분 때문에. 보기보다 소심하시네. 예. 대통령 말씀하시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 그 책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책임을 져야 될 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후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정리해 일이 생겼나 하면 예. 개파 패권주의인데 또 다른 예. 개파 패권주의에 대한 예.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예. 한 1분 시간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예. 괜찮아요. 자, 조희진 의원님. 그 여론조사가 이제 금지되면은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국민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도 막 옮겨 다니는 것이 막 보이잖아요. 예.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왔다 갔다 이 후보 저 후보한테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 유권자들의 심리가 좀 불안정하니까 이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발표에서 조금 잘 나오면 그쪽으로 저쪽인가 보다 하고 몰려가가지고 갑자기 그쪽이 폭등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예.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런 그 효과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진짜 사람을 봐가지고 특히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봐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제대로 그 대통령 할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가 똘똘 뭉쳐 있고 그것이 입소문 통해서 이제 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막 영향을 줘가지고 민심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이제 딱 금지되는 이 일주일 동안에 예. 가장 정리해 주십시오. 파워풀한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특별히 뭐 유불리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한참 상승하는 국면에 그 소식이 끊긴다는 게 다소 아쉽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게 선거 막판이 되면서 온갖 가짜 뉴스와 흔들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텐데 특히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민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젊은층 표에 대해서 사표 방지 심리를 굉장히 부추기는 캠페인들이 예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심상정도 적폐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방어하고 또 견제하고 오히려 대세론에 줬던 표가 이전 역대 대선을 보면 세상 못 바꿨다. 심상정한테 주는 표가 세상을 바꾸는 진짜 표다. 이런 캠페인으로 새로 유입된 이건 이제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20대 애들이요. 제가 우리 과 학생들만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을 못 정하는 애들이 의외로 20대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 과 학생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수업 때 제 강의 한 140명 들어오거든요. 근데 140명 중에 투표하겠다는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마음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증샷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그 심상정 후보도 적폐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아니,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어쩌다 보니 저희가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지척, 네, 엄지척, 그렇죠. 네, 이게 저희 2번인데. 엄지척.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2번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번? 예, 저희 엄지척 구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문재인과 양강구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듯이 한편으로는 대세론, 한편으로는 또 흔들기 대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청년들이 예. 대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는 이미 청년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신 예. 이재명, 그다음에 최성, 예. 박원순 시장이 같이 하고 있다는 시간이 점 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거 그쪽은 이거겠네, 이거. 저희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이거? 이거죠? 예. 오늘 그 재미난 사진이 하나 있었죠. 그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어떤 학생이랑 사진을 찍는데 그 친구가 잘못해서 2번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장면이 오히려 국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하.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큰 관심을 못 가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못 가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기호 3번은 오케이라며요? 안철수 오케이입니다. 글쎄 뭐 어쨌든 이거죠. 예. 근데
총선 때하고는 달리 1, 2번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5월 9일 날 선거를 하는지 국민들이 좀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특히 깜깜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집에 도착한 홍보물들도 다 보실 거고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렇게 판단하실 거로 보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4일과 5일이죠. 예, 그 사이에 사전투표를 하면서 인증샷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그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도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런 인증샷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측이 드는데요. 예. 유명인들이 좀 많은 쪽이 오히려 좀 홍보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4번이 좀 애매해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나요? 예. 예, 말씀하시죠. 눈엔 제일 잘 띕니다. 요 하나만 제일 펴보면 잘 띄어요. 되니까. 예. 저희도 이렇게 인증샷을 하게 해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인증샷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하는 계층은 아무래도 좀 더 젊은 계층 또는 좀 발랄한 계층, 자유분방한 계층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있는 열렬한 예. 지지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 진영이 그런 표현이 좀 많겠죠. 예. 유승민 후보의 지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콘크리트 같은 그런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어느 한쪽이 많이 그런 게 나타나면 또 다른 진영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선거운동 차원에서 또 그렇게 예. 해서 상쇄되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아이돌 그룹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죠 보통. 이겁니다. 예? 아 이건가요? 예 예. 뭐 고전에 말씀하시죠. 조혜준 의원님 저희가 오랫동안 4번을 해봐서 이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니까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예. 5월입니다. 예. 5월에는 5번이고 또 연휴라서 많이 어디 가시잖아요. 아하. 잘 다녀오세요. 아 잘 다녀오세요. 예, 5번입니다. 어허. 저는 이 인증샷 이번에 선거법 바뀌어가지고 허용된 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데 여전히 너무 제약이 많아서 예.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그 발랄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또 거리낌 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의 뜻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으로 묶여 있는 건 그동안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다만 이제 유명인들의 인증샷 경쟁 예.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뭐 기호 1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깜깜이 선거되는 기간이 하필이 될지 다행스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휴기 때문에 이 연휴 때 과연 이 정치적인 의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전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마음이 좀 급해 보이는데 이러니까 이제 막 말들이 조금 거칠어진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죠. 그렇게 색깔로 공문머리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문재인 통합정부는 대파 100번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꼴찌 분들께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개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 아니야. 홍준표 후보는 너무나 결격사항이 많아서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을 당했으면은 그 다음엔 좀 자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또 정권 잡겠다고 후보 낸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은 부패 비리 혐의로 형사 피의자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하실 말씀들이 많죠. 뭐 제가 여기서 뭐 아유 왜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뭐 최 의원님 이놈들하는 막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는 되게 결이 고운 분이라 예. 저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읽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애드립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님처럼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저 정도는 뭐 별로 주목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핵심은 예. 이제 색깔론이 안 통하니까 그만하자. 아하. 예. 뭐 그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이 어쨌든 촛불 대선으로 치르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되게 차분하세요. 차분하고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정도가 막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저희 되게 조심하고 앞으로는 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하실 말씀이 좀 많죠? 원래 그 뉴스라는 게 말입니다. 그 개가 사람을 물면은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이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문재인 후보 같이 점잖으신 분이 그런 욕을 하시니까 이제 좀 뉴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우리 보기 좋습니다. 예. 아유 아름다워요. 예. 그리고 예. 뭐 우리 후보님과 두 가지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후보님은 상당히 사람을 제한했어요. 예. 그 나라에서 사람 모래 그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거든요. 어. 그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그 X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 세력들, 예.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는 상당히 넓은 의미인데 이게 바로 요번에 얘기한 정리해 주십시오. 적폐 척결의 예.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치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자, 예. 1번과 2번의 과거 정치와 예. 그 싸움판 정치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싸우지 않으셨는데 화기애애한 아름다워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예. 그 막말은 두 분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유권자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소 좀 벗어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기요.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탄핵 반대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합 정부를 만들자. 예.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예. 싸움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정치를 좀 해보자. 이런 예.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유승민 후보 막말 안 하죠. 예,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 막말 특히 안 문재인 하세요? 후보에 대해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게 알아온 문재인 후보는 신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고운 분이었는데 선거 시작하고부터 제가 잘 못 본 분인가 내가 겉만 보고 속을 몰랐던가 하는 생각 솔직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패권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패권적인 그런 언행도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막말을 통해서 굉장히 보기보다 굉장히 강성 또는 과격한 이 안에 이게 속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저희 4대강 또 자원외교 다시 조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감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까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아내고 기업들만 6개월 동안 1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걸 또 다시 조사하겠다고 네. 하는 거는 일각에서 저는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일각에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시간 다 거에 됐습니다. 대해서 예. 그 시간 사적인 다 됐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예, 하려고 한다는 각오하세요. 예. 그 생각이 저는 알겠습니다. 또 올라와서 시간 걱정됩니다. 오버했어요. 예. 자, 박 의원님. 아니 근데 이게 뭐 왜 막말에 묶여가지고 저 심상정 후보가 저기 그림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그 비판의 취지는 골고루 보여준다. 예, 비판의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한 예. 자유한국당이 후보 낼 자격이 있냐. 예. 하필이면 또 홍준표 후보냐. 형사 피의자신데 지금.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인데 이 말씀인데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요즘에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것도 폭력이라면 저것도 막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TV 토론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정책 비전이나 정책의 차이 이외에 뭐 다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그런 걸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문재인 후보께서 속마음을 감춘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정치를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강이나 자원외교를 탈탈 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제가 직접 위원으로 했는데 그 실체에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4대강 같은 경우도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감사원 감사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처리 절차가 석연치가 않아서 들여다볼 것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DJ에 대해서 뭐 복수 정치할 거다 말이 DJ가 아니고 노무현 아니요, 대통령. 옛날 얘기하는 예. DJ에 대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뭐 그랬지만 DJ가 대화합의 정치 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DJ 정신을 받들어서 대화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예. 말씀 드릴게요. 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역에서 강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그리고 18대 때 환경노동에 4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그 예.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아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들어가서 돈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다시 틀고 했는데도 못 잡아내고, 그리고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국정조사는 좀 미비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원하고 알겠습니다. 검찰은 탈탈 다 틀었는데 못했거든요. 그거를 문재인 후보도 다시 또 예. 틀어서 처벌하겠다고 예. 했거든요. 처벌은 털어서 저는 사적 나오면. 감정이 알겠습니다. 개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순서대로 예. 하죠. 이렇게 하세요. 아까도 이거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욕을 잘 같은 거 안 하시던 분이 했다는 그거는 사실은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하신 그 적폐청산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신께서 스스로 앞으로는 적폐청산 얘기하지 않고 그 통합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깨버렸어요. 예. 그리고 무슨 위원회 만든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헌법과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도 그걸 강행하려고 하시고, 범위를, 적폐청산의 범위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알겠습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하려 그러면 제대로 예. 해라. 640만 달러 예. 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뇌물수수 사건, 예. 그거 당연히 하면서 640만 불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40만 불은 그 홍준표 후보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외웠어요. 예. 자, 김철근 대변인. 노무현 후보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비교해서 뭐 보복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본인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이럴 때 우선 가장 먼저 예. 대북 송금 특검 했잖아요. 예.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약집에 제일 먼저 나온 1번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적폐청산조사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뭐 4대강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것까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면 과거 일만 다 파내고 온갖 그 전선만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싸움판만 만드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그건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겠어요? 예. 자, 좀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하시고 노무현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예. 아니시겠죠?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예. 저는 지난 정권에 잘못이 있으면 예.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밝히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외교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19대 국회 때 국정조사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고 4대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기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누가 되든 간에 그건 예. 뭐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누가 되든 간에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지난 정부 시절에 잘못 깨어진 단추는 짚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대북송금 특검을 민정수석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고요. 그거를 민정수석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건 과거에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예. 국정을 잘 풀어보려던 소수 여당이 동의해 준 것이죠. 그래서 10초만 결국은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이거 행사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 이러면 문제만 안 남는 되는데. 건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북송금 특검을 민정수석이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그 말을 안 쓰겠다는 말을 문 후보 입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적폐청사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통합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당연히 대북 송금 특검을 안 하게 했어야죠. 자, 그게 예. 말이 잠깐만요. 됩니까? 두 번째. 10초 지났어요. 예. 적폐청산 이 문제는요. 예. 당연히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공약집 1호에 이걸 해야 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야 자, 그 촛불 얘기는 대선인데.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하세요. 다음 네. 주에.